안녕하세요. 매매동 반자입니다. 오늘은 북토피아 독서 모임에서 다룬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막스 균터의 돈의 원리, 원제는 취리히의 공리입니다. 이 책은 무엇을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돈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남습니다. 먼저 어떤 책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저자 막스 균터는 스위스계 금융 저널리스트입니다. 아버지가 스위스 은행가였고 본인은 13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뿌리는 뉴욕 월가에 모여있던 스위스인 투자가들의 클럽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원칙들을 책으로 정리한 것이죠. 12개의 메인 원리와 16개의 보조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노하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리스크와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한 가지를 계속 파고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스위스인일까요? 스위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바위투성이 땅에 바다도 없고 석유도 광물도 없습니다. 농사짓기에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고 스위스 프랑은 가장 안전한 통화로 꼽힙니다. 비결이 뭘까요? 자원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스위스인은 리스크를 피하는 대신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책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2가지 원리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리스크, 과욕, 희망, 예측, 패턴, 기동력, 직관, 종교와 미신, 낙관과 비관, 여론, 집착, 계획. 얼핏 보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세 개의 축입니다. 리스크를 다스리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군중을 다스리는 법.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 책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걱정된다는 건 병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다. 저자는 말합니다. 안전만 좋치면 부는 오지 않는다고. 리스크는 부의 입장료라는 겁니다. 핵심은 리스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감수하는 것입니다. 푼돈으로 이겨봐야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시에 저자는 과도한 분산도 경계합니다. 너무 흩뿌리면 이겨도 그 승리가 희석된다는 거죠. 다만 여기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전제를 빼면 이 원리는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 과욕입니다. 언제나 이익은 너무 이르다 싶을 때 챙겨라. 꼭대기를 잡으려는 욕심이 이미 벌어둔 수익을 되돌립니다. 그래서 저자는 진입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얼마가 되면 나온다. 이걸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에 닿으면 미련 없이 실현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드봇의 목표가 익절 규칙. 그게 정확히 이 원리의 자동화입니다. 세 번째, 희망입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오르겠지 라는 희망이 손실을 눈덩이로 키웁니다. 저자는 작은 손실을 삶의 당연한 비용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큰 이익 하나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번의 작은 손절은 정상입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규칙의 문제입니다.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면 희망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 예측입니다. 미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라. 돈의 세계는 자연 법칙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확신에 찬 전망을 내놓지만 그 근거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대안은 명확합니다. 예측하지 말고 실제로 벌어진 사실에 반응하라. 전망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확인된 사건에만 즉각 움직이는 것. 전망 방송을 보는 시간보다 검증된 신호에 반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더 값지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이 챕터가 개인적으로 가장 뼈 아팠습니다. 혼돈이 질서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시장에는 믿을만한 반복 패턴이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무질서 속에서 억지로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저자는 4가지 함정을 듭니다. 과거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믿는 역사가의 함정. 차트선이 미래를 안다고 믿는 차티스트의 착각. 같이 움직이면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상관과 인과의 혼동. 이번엔 반대가 나올 차례라는 도박사의 오류. 백테스트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 대목이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과최적화, 오버피팅. 그래서 시기 의존성 점검과 워크포워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기동력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마라. 뿌리는 움직임을 방해한다. 충성심이나 향수 때문에 나빠진 자산에 스스로를 묶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든 종목이라는 이유로 붙잡고 있지 않는 것.
더 매력적인 기회가 보이면 주저없이 갈아타는 것. 자금은 언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둡니다.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로 판단하고 성과가 없으면 교체합니다. 내가 만든 전략이라는 애착이 가장 비싼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직관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직감은 믿어도 된다. 직감은 무의식이 오랫동안 쌓아둔 데이터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느낌은 직감이 아니라 대개 희망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경험에서 온 감을 규칙과 숫자로 옮겨서 검증해보라. 감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8번째, 종교와 미신입니다. 신의 우주 계획에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일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저자 특유의 냉소가 잘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부는 운명이나 주문이 아니라 판단과 대응의 결과입니다. 점성술이 정말 통했다면 세상의 모든 점성술사가 부자였겠죠. 미신은 즐겨도 좋습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는 절대 개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느낌 좋은 날이라는 이유로 규칙을 어기는 순간 그건 이미 투자가 아닙니다. 9번째, 낙관과 비관입니다. 낙관은 최선을 기대하는 것이고 자신감은 최악을 감당할 줄 아는 것이다. 이 문장 하나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단지 낙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자신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에서 나옵니다. 일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지를 먼저 정해두는 것. 진입 전에 손절과 최대 낙폭 시나리오를 먼저 설계하는 것.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10번째, 여론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대개 틀린다. 모두가 확신하며 한 방향으로 몰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유행하는 테마를 뒤늦게 좇지 말라는 이야기죠. 군중이 몰린 뒤에 들어가면 대개 늦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급등주를 추격하는 대신 검증된 규칙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원리 중 하나입니다. 11번째, 집착입니다. 첫 판에 통하지 않으면 잊어라. 본전 생각이 판단을 흐리고 손실을 키웁니다. 나빠진 투자를 물타기로 되살리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진다고 계속 더 사서 평단만 낮추는 것. 그게 손실을 키우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물타기와 전략적 분할 매수는 다릅니다. 규칙에 따른 차수 매수는 남기고 감정은 빼는 것. 이 경계를 스스로 정의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늘 후자라고 우기게 됩니다. 마지막 12번째,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은 미래를 통제하고 있다는 위험한 착각을 낳는다. 세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변수는 늘 계획보다 큽니다. 내 장기 계획도 남의 계획도 지나치게 진지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큰 방향은 두되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다시 짭니다. 약속처럼 굳어진 계획은 결국 대응을 막습니다. 12개의 원리를 관통하는 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리스크는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 예측하지 말고 벌어진 사실에 대응하라. 셋째, 감정을 규칙으로 대체하라. 넷째, 뿌리내리지 말고 유연하게 움직여라. 다섯째, 다수를 따르지 말고 근거로 판단하라. 결국 이 5문장이 12개 원리의 요약입니다. 다만 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적극적 투기를 전제로 한 원칙 모음입니다. 장기 분산 투자 관점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분산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익은 너무 일찍 챙기라는데 이익은 길게 가져가라는 추세 추종과 모순 아닌가? 장기 계획을 믿지 말라는데 복리와 연금과 부동산 같은 장기 자산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측을 믿지 말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진입하는가? 저는 이 책을 정답집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질문지로 읽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왜 그런가를 따져볼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저에게 크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감정 통제는 결국 규칙화이기 때문입니다. 과욕은 목표가 익절 자동화로, 희망은 손절 로직으로, 예측은 백테스트로 검증된 신호에 대한 대응으로, 패턴에 대한 경고는 오버피팅 경계와 워크포워드 검증으로, 집착은 감정적 물타기를 배제한 규칙적 분할 매수로, 기동력은 성과 없는 전략과 종목의 교체로. 1970년대에 쓰인 책이 지금 우리가 자동 매매로 하려는 것과 정확히 닿아 있습니다. 사람이 못 지키는 원칙을 시스템에 맡기는 것. 그게 이 책을 읽는 저희 나름의 방식입니다. 북토피아 독서 모임에서 나눈 질문들을 공유드립니다.
첫째, 이익은 너무 일찍 챙겨라와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는 모순인가 아니면 상황이 다른 이야기인가. 둘째, 분산을 경계하라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나는 어느 쪽에 가깝고 왜 그런가. 셋째, 예측을 믿지 말라면 우리는 결국 무엇에 근거해 진입하고 나오는가. 넷째, 물타기는 언제나 나쁜가. 감정적 물타기와 전략적 분할 매수의 경계는 어디인가. 다섯째, 12원리 중 자동화하기 가장 좋은 원리와 가장 어려운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모임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돈 앞에서의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와 감정과 군중을 다스리는 12가지 원리. 그 핵심은 결국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토피아 독서 모임과 매매동 반자에서 다음 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